제일 그 유죄받기 어려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뇌물공여 사건이에요. 생각보다 시체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 나오고요. 뇌물공여 사건은 정말 거의 뭐 한 명만 대답하면 100% 나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였어요. 네. 그분이 직권남용을 전문이에요. 그냥 이게 가져가라고 던져주든지 아니면 뭐 실어 보내도 택배로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고 아니면 제 와이프 쓰라고 제한테 주면 제가 고맙다고 제가 써도 되고 네. 아니면 이게 그냥 김건희사 들고 다니면 되고 선물이에요. 에? 이 기록물이 아니에요. 김건희사 들고 다녀도 된다고요? 들고 다녀도 된다 봐요. 선물이니까. 그럼 아닌데 이게 제 주장이에요. 왜 연초에 그런 식의 그 잘못했다는 거죠. 아. 제가 이게 제한테 법률 잘못했으면 이거는 그냥 사인간의 선물이고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정말 귀가 이거 참 의심스러운데요. 귀 좀 잠깐 씻고 오시겠습니까? 아 씻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도 뭐 받으면 저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목사가 이거 주더라고 신고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인지를 했잖아요. 아니, 나중에라도. 아 나중에라도 네. 인지를 했으면. 행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네. 나중에 알았어요. 법은. 네. 그래서 얘기가 네.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예, 명품백의 위치가 확인이 됐다고요 이제. 예, 대통령 씨. 확인됐습니다. 네. 질문이 나왔어요.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 어디에 있느냐?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 디올백, 디올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파우치 네. 아니고 네. 그 디올백 포장 그대로 청사 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직 그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기록물 관리법이 적용할 때 이게 네. 그 판단은 이번 연도 말까지 할 거야. 이번 아직 연도만? 안 했어. 아. 아니 그러면 라고 답변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1월 연초였나요? 대통령실이 얘기를 할 때 사과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하면서 음.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취급해서 보관 중인 것처럼 네, 이미 판단이 네, 네. 내려진 것처럼 설명을 아. 했었어요. 또 하나는 네. 우리 와이프는 박전에서 그걸 거절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네. 인정했잖아요. 대통령 기록물 보관을 뭐 그 법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런 사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 안 따져봤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근데 두 번째 어쨌든 네. 금년 말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게 판단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대요. 5월 31일까지 이제 1년 매년 이제 쭉 받은 선물이나 이런 것들 쭉 아. 보관하고 그 다음에 8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기록물 생산 현황을 리스트업 적는 해가지고 적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5월까지 그러면 받은 걸 딱 이미, 모아서. 예, 아. 그래서 이제 이 질문도 나왔어요. 윤건영 의원이 정진석 비서실장 할 때, 이거 지금 기한을 어긴 건데, 이거 그럼 대통령실이 법 위반하는 거 아니냐? 네. 라고 했더니 정 실장이 확인해 보겠다. 제가 아직 대통령실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라면서 웃음을 보였습니다. 아 웃음을. 예. 네. 이거는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기존의 그 실무자가 이거 저는 대통령실 실무자가요. 네. 권익이나 잘못 판단했다 봐요. 어. 제가 이게 기록물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방송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정진 실장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은 네. 국가 정상끼리 그렇겠죠. 예를 들어 이게 네. 아르헨티나 뭐 정상이 줬다. 그래. 또 이게 인도의 그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한테 옷을 줬잖아요. 네. 이거 기록물이에요. 이거 옷을 가위로 짝짝짝 잘라가지고 옷 해본 거 이거 불법입니다. 아, 이거는 보관해. 왜? 인도 총리가 네, 네. 인도의 전통 의상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기록물입니다. 이거는 영구 보존해놔야 돼요. 왜 인도하고 우리하고 중요하잖아. 네, 네, 그 네. 김정숙 여사가 가위로 잘라면 이게 잘못됐는데 근데 이 파우치는요. 네. 최재형 사인이라는 목사가 던져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그냥 이게 가져가라고 던져주든지 아니면 뭐 실어 보내도 택배로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고 아니면 제 와이프 쓰라고 제한테 주면 제가 고맙다고 제가 써도 되고 네. 아니면 이게 그냥 김건희사 들고 다니면 되고 선물이야. 에? 이 기록물이 아니에요. 김건희사 들고 다녀도 된다고요? 들고 다녀도 된다 봐요. 저 선물이니까. 그럼 아닌데 이게 제 대통령실은 주장이에요. 왜 연초에 그런 식의 그 잘못했다는 거죠. 아. 제가 이게 제한테 법률 잘못했으면 이거는 그냥 사인간의 선물이고 대통령의 기록물이 아니니까 영구 보존할 필요 없다. 제가 봐도 이거 지금- 기록물은 좀 웃긴 것 아니, 같아. 아니, 저 그 얘기 했잖아요. 웃기는 건 웃기는데 이걸 들고 다녀도 된다는 이 아니, 생각이 그럼 난 더 선물이죠.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저는 선물이 대통령 아니, 부인이 그러니까 왜 진짜. 그걸 들고 다녀도 되죠? 들고 난 다녀도 그런 아니 생각 처음 나라의 들었는데.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되는지 정말 귀가 이거 참 네. 귀 좀 의심스러운데요. 잠깐 씻고 오시겠습니까? 아 씻고 싶어요. 아 근데 서정 아니, 변호사님 법리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법리가 후회하지 안 않겠어요? 맞는다니까요, 법률적으로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무리 권익위에서 네. 말도 안 되는 무슨 외국인이 줬으니까 괜찮다. 아유.
이거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따져보면은 이건 부정청탁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법적으로 법적 책임이 없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거는 부정청탁법은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그걸 받았으면 배우자 처벌 없어도 신고해야죠. 아는 즉시 인지하는 즉시 그거를 가지고 신고처에다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파우치 그러니까 디올백은 대통령실에 있을 게 아니라 이미 대통령이 신고서를 써서 번익이라든지 어디 경찰인데 어디에다 신고를 해서 우리는 이걸 받을 수 없다. 네, 이건 부정한 선물이라고 했으면 네. 깔끔하게 끝납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가장 그 뭐 보수에서는 대표적인 서정욱 변호사께서 유튜브인 그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거 나라 꼴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네. 그 뇌물을 버젓이 대통령이 신고도 안 한 것을 들고 뭐 다니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들고 다녀도 된다고요? 들고 그리고 다니래잖아요. 대통령실에 보관해서 기록물로까지 검토한다고요? 이런 세상 웃음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네네. 바로 잡고 네. 이걸- 지금이라도 네. 대통령한테 신고하라고 하세요. 그건 개인의 선물이라고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니, 선물 받으면 안 된다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네. 아, 법적이 잠깐만요. 아니라 법적이란 대통령이요. 말을 빼주세요, 네네. 제발. 대통령이 그날 바로 받을 때 그때 알았으면 신고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저희 집사람도 뭐 받으면 저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목사가 이거 주더라고 신고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인지를 했잖아요. 아니, 나중에라도 이야기고. 나중에라도 네. 인지를 했으면 행위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네. 나중에 행위시가 알았어요. 중요하니까 법은 네. 그때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예. 대통령이 그때 알았으면 신고 의무가 바로 생겨요. 예. 나중에 언론 보고 이거는 한참 뒤에 이야기고. 예. 그게 첫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선물도 배우자는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선물 받으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만 있고 네. 그것도 이게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남편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인지도 따져볼게. 네. 김창준 씨를 뭐 자문위원 그 자문위원도 없어요 그런 자리가. 네. 국정자문위원. 수사 안 그러니까 했잖아요. 돌아가시면 국립묘지 안장해 달라고 그 이미 목사가 다 진술했잖아요. 아니 수사를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다 수사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데려다 수사를 해야지. 아니, 목사가 왜 진술했잖아요. 목사만 잡고 있어요? 아니 제 말은 이게 그게 부정한 아니, 네. 권익위는 청탁도 목사도, 아니고요. 목사도 네, 조사 안 네, 네.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처벌 조항을 투자할 때 그때 의사록을 보시라니까 네. 국회에서 배우자도 아. 남편의 직무와 그때 관련해서 제가 있었다니까, 받으면 그 의사록 작성할 그러니까 때. 저 확인해봤잖아요. 그때 내가 이게 있었잖아요. 실수로 빠진 게 아니고 의원들이 뺐다. 아, 의원들이 왜 뺐냐면 네. 이렇게까지 배우자까지 무한정 처벌하면 남편이 이 부인이 우리 남편 국회의원하라고 출마시키겠냐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남편이 국회의원한다고 내가 다 처벌되면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게 뺀 거예요. 이런 말은 없었지만 범인, 아니, 그 그 말은 당시 없어. 취지가 그래. 그 취지가. 법을 만들었을 때 내가 아니, 그 우길 자리에 걸죠, 있었고 우겨요. 누가 반대 아 취지를 안다니까. 나도 아, 내가 알아요. 그 자리에 나도 있었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누가 왜 반대했는지 처벌을 내가 뺀 말을 안 배우자까지 했는데 처벌하는 과하다. 넓어진 아니, 넓어진 게 아니라 봐봐요. 결국에는 고위공직자의 청렴한성을 강조하는 것이지 네. 배우자가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과하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라는 건 남편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처신 자체를 스스로가 네. 그거를 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까지는 처벌하지 말고 배우자까지 대신 다 싸자고 그 사지 공직자는 말고 처벌하자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는 아니 왜 그래서 아니 그래서 네. 고위공직자가 그걸 알게 되면 네. 뒤늦게라도 그거를 신고하게 신고해야 돼 있는 된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즉시성을 얘기하는데 네. 말씀한 대로 배우자가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남편이 알게 되면 고위공직자가 아니, 혹시나 순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네. 여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늦게라도 이거 신고합시다 하면 이건 성실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대통령이 거거든요. 뒤늦게 알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그 원래 자기 상사나 자기 상사는 상사니까 본인 스스로한테 하는 거죠. 대통령이 왜냐면 그 위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예. 법을 아시는 분들이고 예. 법을 너무 법을 예.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얄팍한 법 지식을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거를 얄팍한 하는데 저는 그러면 대통령이 네. 그러면은 반응 즉시 내가 예를 들면 국민 앞에 아주 그냥 담백하면 됩니다. 아, 국민 제가 앞에. 신고할 사람이 내 스스로에게 셀프 신고니 하지만 이게 청렴성에 위배되니 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게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신고서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줘가지고 절차대로 자기한테서 처리하라는 자기가 거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네. 배우자에게도 처벌을 해야 돼요. 배우자 처벌 정도 만들어내야 이제 돼요. 만들 네, 네, 네. 법을 안 개정해야 된다고 돼요. 하는데,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자꾸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개정 저도 본인이니까.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그 전에 거는 얘기해. 김건희 여사가 네. 지금 명품백을 받았는데 수사를 최재형 한 번도 목사 안 등등만 부르고 수사를 안 해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공정합니까? 받은 사람은 왜 수사 안 하냐? 아니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받은 사람이 지금 들고 다니라까지 말하고 있는 이 판국에
검찰이나 권익위는 말도 안 하고 검찰에서 왜 수사 안 불렀습니까? 하냐면 왜 수사 안 하냐?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어요. 아니 불러서 소환해서 그 아니, 판단 제발 내리시라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서영주 소장이 누구하고 여자하고 간통을 했다고 제가 고소한다 칩시다. 그럴 일은 없으니까 예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예를 들면 근데 그러면 이게 소환해서 수사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또 얄파가 다했더니 아니, 한번 아니. 먹이시네. 또. 간통죄가 없잖아. 네네. 처벌 조항이. 네네네. 처벌 조항이 없는 걸 소환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아니, 적어도 서춘- 최재형 그게 목사를 아니에요. 그게 처벌하려면 아니잖아요. 서춘 여사를 서춘 뇌물을 아니, 받은 사람이라고 기본적으로 봤다고 처벌을 하면 못해도 참고인 조사는 할 수 있죠. 수사는 처벌을 해야지. 못해도 수사는 참고인을 해야죠. 하든 말든 그건 예. 가능한데.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고. 예, 그건 검찰 알아서 하면 이제 소환 안 하고 끝난다고 하는데. 네네네. 제 말은 이게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고. 네. 받은 아니 사람은 아니 이게 처벌장이 아니- 없어도 불러서. 이거는 잘못된 게 뭐냐? 잠깐만 잘못된 게 뭐냐면 만약에 최재형을 처벌할 수 있는 오늘 조항이 운영이 있다면 아니 최재형을 처벌할 수 조항이 있다면 네. 그 받은 사람은 불러가지고 최재형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보강조사 차원에서도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참고인 조사하면 되죠. 예, 근데 아니, 참고인 조사도 아니지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맞고 대신에 기소만 못한다는 그- 것뿐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안 그러니까 한다는 그게 말이 안 기소를 되죠. 하든 불기소를 예. 하든 불러다가 수사를 조사를 해야 될 거 해야죠. 아니에요. 수사를. 그 다음에 잘 봐요. 이게 중요한 딴 거는 거 하지 말고 법적 처벌 그게 없다 하더라도 수사의 범위라는 건 결국에는 그 신고 의무자인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기소를 해야 되냐 말하냐까지 네. 수사가 마무리가 돼야만 네. 이 사건이 다 끝나는 건데 네. 검찰은 지금 그 용산의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네. 검찰이다. 정말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네. 아, 뭐 얘가 오늘 아주 굉장히 신선한 예들이 많이 나와서 재밌습니다. 공리합니다. 네. 안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밝힐 때만 밝혀봐 이거거든요. 이제 보통 범죄자들이 이제 돈 많은 범죄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예. 뭐 말하자면 그 정관예우의 변호사를 사서 절대 못 밝힐 것이다. 우리가 방어 다 한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 밝혀지죠. 영원한 비밀은 없어요. 네. 거짓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수사 과정이라는 게 대한민국 공수처나 검찰이 그렇게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네. 의지만 있으면요 탈탈 털어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밝혀냅니다. 저는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농단 바뀔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감옥 보냈잖아요. 그 관련된 사람들 다 보냈잖아요. 네. 뭐 특별한 증거가 있었나요? 태블릿 PC 거기에서 촉발된 거,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이 있었던 수첩의 메모 등등등을 조합했을 때 아주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그 이상 많은 것들이 더 많이 지금 밝혀져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특히나 임성근 1사단장의 폰이 네. 제출된 폰이 깡통폰이 아니라 본인은 깡통폰을 냈다고 생각했겠죠. 다 지우고. 네. 근데 그걸 다 해서 거기서 특정한 유의미한 증거 자료들을 공처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어제 추미애 의원 등등이 얘기했던 고민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800에 7070은요. 지금 그 어떤 근거에 누가 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는 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자체를 밝히지 못할 뿐이지 지금 현재 그 수준 앞에까지 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대비하는 운영위에 답변을 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공수처 끌려가서 다 똑같이 입 맞출 거예요. 네. 모른다 안 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청문회 때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임기한 국방비서관이 자기는 7월 31일 날 통화한 적이 김기현 사령관 없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 통화 기록에 최소한 3차례가 드러났고 10차례 이상 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안 했다고 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수사 증거 결과 통화 기록에 나와버리니까 이게 뭡니까? 범죄자들은 그게 숨기고 떳떳하면 그걸 숨깁니까? 뭔가가 이게 수사위원회 본인이 중심에 있었다는 거짓말이 탄로가 나는 것이에요. 네. 유재원 법무관리관 지금 벌써 입장을 바꾸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신범죄 차관 이게- 회수했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형사 네네. 사건에서 제일 그 유죄받기 어려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에요. 아. 검사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사건은 그건 기소도 어렵지만 기소돼도 유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게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에요. 시체 없는 살인 사건. 두 번째가 뇌물공여 사건이에요. 근데요 생각보다 시체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유죄 나오고요. 뇌물공여 사건은 정말 거의 막 한 명만 대답하면 100% 나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판사들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증거들을 판단해가지고 네.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인 것 같고 일단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게 나오면 네. 이걸 유죄를 판단하는데 전혀 꺼리낌이 문제가 없다는 없다? 거야. 문제는 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변수는 네. 혹은 내지는 방해물은 언론입니다. 언론이 얘기하냐면 언론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정권에서 사실은 언론을 되게 입틀막을 많이 시키고 언론을 많이 이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도 나왔으면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네. 그 추론에 근거해 가지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을 언론사에서 되게 조심하느라고 A하고 B를 일부러 연결관계를 끊어버려요. 아, 그리고 그래요? C도 연결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D라고 하는 건 마치 생뚱맞게 저쪽에 혼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하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관행이나 기존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추론 방식에 의하면 D가 분명한데도 네. A, B, C를 마치 각계 개별적인 뭐 요인인 것처럼만 그냥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직 밝혀진 게 없다고 자꾸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언론들이 아니 언론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안 그러면 또 다들 막 탄압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이 언론이나 이 기자들이 사실은 그 동안에는 전부 다 합리적으로 D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조심스럽게 이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유튜브에서 막 떠들면서 이걸 자꾸 E라 그러면서 F라 그러면서 딴 데 방향으로 막 올려가는 거를 네. 여기다 갖다 대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한마디를 넣어주는데 네. 이게 마치 정말 그동안에 나왔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네. 생각한다는 거죠. 네. 선욱 변호사님. 세 가지 말하면요. 네. 첫째 통화는요. 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처럼 이재명 대표하고 4번 통화했다. 네. 이런 내용을 통화했다. 이렇게 통화한 사람이 자백을 해줘야 이게 증거 수집이 되죠. 그렇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그렇잖아요. 해줄까요? 이걸 이게 없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공채의 수사 상황도 그렇고 네. 본인도 이게 처벌될 수도 있는데 그걸 대통령하고 통화 기록을 밝힐 일이 없다. 첫째, 그 도청 안 했으면 못 밝힌다는 거 첫째. 네. 근데 두 번째는요. 네. 자, 외압을 이게 자꾸 했다는데 전화해가 그래 외압을 했다 치고 그럼 이게 외압죄라는 건 없잖아요. 아, 우리나라에 외압죄는 없잖아요. 외압죄가 그럼 이게 권력남용죄. 굳이 비슷한 죄가 직권남용죄가 직권남용. 제가 네. 권력남용이에요. 자, 직권남용이 뭐냐? 네. 대법원장이 판사한테 전화해가 이렇게 판결하라고 압력을 줘도 네. 직권남용이 안 돼요. 왜? 직권이 없다. 직권이 있어야 되거든. 예, 이게 예, 제일 중요한 걸 자꾸 외압이란 게 권한도 없으면서 왜 전화해가지고 압력 줬나 이래요.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무죄라는 거잖아. 권한도 없으면서 왜 전화해가 압력을 줬냐. 이렇게 말하는 패널이 많아요. 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은. 왜?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아무 권한도 없는 청와대 어떤 사람이 막 전화해가 니 빼라 열라 압력 여니까 막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건 죄가 안 돼요. 권한이- 죄 같은 사람 전화해가 빨리 여 빼 이래도 죄가 안 돼요. 네. 권한이 없잖아요. 권한이 있으면 정당 개입이고 권한이 없으면 그 자체로 죄가 안 되고 이게 이종섭 장관의 의견서의 핵심입니다. 네. 변호인 의견서에 네.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언론 우리 노영희 변 언론 이야기했는데 요즘 이게 입틀막이 됩니까? MBC 입틀막 할 수 있나 정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JTBC 입틀막 할 수 있나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기자님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입틀막이가 방송 못하는 게 있나요? 아니 솔직한 이야기 그런 게 있나요? 솔직하게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릴까요? 표정을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어이없어 하잖아요. 어이없어 하잖아요. 요즘 이게 언론사한테 대통령- 입틀막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요즘 대통령실 이게 겁내 가지고 언론이 할 말 못하는 언론이 있을까요? 아, 세상에 없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뭐 30% 이래가 계속 대통령 공개하고 있는데 네. 이걸 입틀막을 누가 하나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아니 것이죠. 황상무가 한마디 했다고 이게 금방 잘리는 시대입니다. 네. 황상무가 이게 헷갈 점심 때 농담에 잘리는 안 시대입니다. 잘리면 이상한 시대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언론인에 대한 모독이 자꾸 언론 좀 탓 좀 하지 맙시다. 아니 입틀막이- 언론 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네. 이 말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할 수밖에 분노합니까? 아니 현상을 그렇게 왜곡시킵니까? 지금 방심이 방통이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게 안 보이십니까? 김건희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안 했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네. 15건에 대한 거를 2명이서 의견해 가면서 지금 각 방송사의 운영 자체를 관여하고 있는데 이게 입틀막이 아니에요. 입틀막 수법이 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대부분 네. 보면은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제일 뭐그 대표적인? 예, 대표적이고 네. 그다음에 KBS 박민 사장 보낸 거. 아. 그래서 그 해당 프로그램에 진보성에 있다면 잘라내고 그 경영진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경영진을 네. 쏙 빼서 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네. 헤드를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드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 조직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장악하는 수법으로 지금 입틀만 하는 아니면 이제 거예요. 법적인 제재를 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이 정부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네. 라는 식으로 해서 또 법정 제재를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네. 입법청문회 법사에서 했을 때 KBS 보도 안 했잖아요. 유튜브 안 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KBS 왜 안 틀어주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이 상암동에 있는 YTN도 그런 네. 문제들의 직면에 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 입틀막 그냥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입틀막 하는지 아예 언론사를 폐간시켜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극단적으로. 네. 저는 서재 변호사님 자꾸 지금 현재 뭐 법조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직권남용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법조인들이 왜곡시키는 게 문제예요. 직권남용은 있어요.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없다. 대통령은 많은 권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없다 하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던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였어요. 네. 수사팀장이었고 그분이 직권남용을 전문이에요. 본인이 그 전문적으로 직권남용을 붙여갖고 감옥에 보내는 분이라서 네. 그 누구보다 자기가 직권남용을 했던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좀 좋은 표현으로 하면 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생떼를 쓰고 바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아, 이런 아니, 이런 잠깐만. 부분들을 저는 참 우려스러운 거예요. 지금 근데 네. 이걸 너무 우기고 있어서 그 서정욱 변호사가 하는 그 억지 논리는 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억지 논리랑 똑같아요. 아,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게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네. 설령 내가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권한남용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특검하면서 본인이 만들었던 그 직권남용에 대한 그런 판례예요. 네. 근데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음.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로서 맨 위에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그날 왜 박정훈 대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를 했냐면 임성근 사단장은 장성급 장군인데 자기가 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여기 보고는 사실 수사한 게 아니죠. 혐의 사실이 무엇이고 그 혐의 사실에 근거해서 누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이첩할 때 내야 되는 서류가 있어서 네. 거기에 정리해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고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임성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성근은 장성급 그 사람인데 네. 이 사람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가고 수사가 이제 이첩이 돼버리면 그쪽에서 임성근에 대해서 직위를 그때 그만두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을 만났고 이종섭은 그래서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종섭이나 임성근이나 전부 다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해당 전화 받은 권한에 것이 포함된다? 권한이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정 변호사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거 한다. 그러니까 이 논리 말이 안 때문에 된다는 거고. 이 논리가 틀렸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 얘기, 자꾸 옛날 얘기 가지고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라는 게그 네. 수사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제 네, 그 네. 지휘를 할 수 있는 네. 보낼 때 넣어라 빼라 이런 권한이 그 있냐 권한이? 이 말이죠. 아, 이게 없으면 아예 직권남용 안 되는 근데 거고 만약- 예. 있으면 이제 정당한 거고요. 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거고요. 다른 권한이 아니고 그 수사 네네네. 경찰이 예, 예. 보낼 때 네. 얘기가 좀 범위를 정할 수 달라지잖아요.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이첩 얘기가 조금 달라지고 인사에 있어. 관련된 내용도 있는 아니, 거예요. 제가 임성근 저기 사단장이 소변 단합을 먼저 여쭤볼게요. 얘기가 달라져 지금.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지금 아니. 말이 좀 달라졌다니까 지금. 아니 아까는 그랬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상대방이 그 이번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 권한을 외압을 행사했으니까 이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그 직권남용이 왜 무죄가 많이 나오냐? 네.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게 윤석열 총장 기소한 것 중에요. 네. 무죄가 대부분 무죄 나왔어요. 예. 그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법원에 무죄가 높다는 말은 예.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직권남용은 예. 외견상 권한이 있는데 예. 이 권한을 공익을 위해 행사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 예.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예를 들면 아, 잠깐만 아니, 하나만 진짜- 물어볼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아니, 서정욱 너무 법을 왜곡하고 잠깐만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말은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특검 시절에 그 문재인 정부 인사 때 그 문제가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많이 기소를 했는데 네. 그 당사자들이 수사하고 기소했잖아요. 네. 근데 다 무죄가 나왔다. 많이 무죄가 나왔다. 네. 자 실력이 없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많이 법리 적용을 너무 무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검사로서 네, 오늘 얘기는 엄청나게 아니니까. 오랫동안 네. 아니 오늘 얘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법 전문가라고 맨날 말하면서 네. 본인들이 뭔가 마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내가 기준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항상 설득하는 거였는데 네. 지금 서정욱 변호사도 스스로 입으로 딱 자복을 하잖아요. 그분들 실력이 없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너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서 기소를 많이 했는데 네. 이게 법원에서 제동이 많이 걸렸다는 걸 제가 말했고 네. 또 하나 언론 자꾸 입틀막 할 때요. 오늘요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가 이게 오늘 사표 냈습니다. 본인이 네, 네, 그만하고 네. 싶대잖아요. 아니 제 말은 입틀막을 마음대로 언론 장악하고 이게 언론 사장 바꾸고 기자들 압력 넣고 하는데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하면 직무정지되니까 오늘 사표 냈습니다. 네. 이게 입틀막하는 정권입니까? 제가 누가 그건 설명해 누가 이게 드릴게요. 장악하고 그거랑 있는 연결이 네, 겁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설명해 연결이 드릴게요. 안 돼요. 자꾸 딴 얘기 아니 갖다 저는 붙이지 선배님한테 네. 뭐 법조인의 양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것만 물어볼게요. 아, 바라진 않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박근혜 그 이제 말하자면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네.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재단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했거든요. 네. 당시 뭐냐면 대통령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있나요? 대기업들한테 돈을 거둘 권한이 있나요? 없죠. 네. 최서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란 단순한 겁니다. 최고 권력자 힘 압력을 가해서 목표한 바를 얻어내는 게 직권남용이에요. 그 큰 범인주 내에서 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을 통해서 각 재단에서 기업에서 돈을 뜯어냅니다. 그게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똑같아요.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법률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인사권을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다 쥐고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설사 법률적인 직권은 없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전화를 해서 네. 여러 가지의 압력을 가해서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그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그 명단을 빼려고 네, 하는 네, 압력을 네, 네. 가해서 네. 그걸 얻어냈다면 직권남용죄로 의제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상식적인 생각일 것 아니 같긴 이제 한데.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판례적인 판례예요. 아, 알겠습니다.